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공투 기본편 영상으로 공모주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증권사의 청약 자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서 이 자격을 상향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 중소형 공모주의 경우에는 청약 우대 자격이 수익을 결정하는 걸 한투의 사례를 들어 설명드린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권사의 청약 자격 우대를 준비할지 내년 1월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서 알아본 다음 해당 증권사의 우대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이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 주식 약정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비용까지 철저히 조사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공모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고객 등급의 상향이 꼭 필요합니다. 공모주 시장에서 중소형 IPO주가 많아질수록 청약 자격이 아쉬워지는데요. 제가 7월부터 12월까지 청약을 받았던 종목 중에서 청약 금액이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많이 못했던 종목 4가지를 추려봤더니 모두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을 살펴보면 청약 수량이 다 낮아서 청약 금액이 약 3천만원 미만으로 매우 작았는데요. 매도 가격이 공모가의 2배가 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실현 수익이 종목별로 매우 낮았습니다. 만약 내가 해당 종목들을 온라인 등급의 한도 50%가 아니라 일반 한도 100%로 청약을 할 수 있었다면 내 종목을 청약하고 얻은 수익이 15만원이 아니라 여기에 수량 2배가 된 30만원이었을 거고, 만약 한도가 200%까지 늘어났다면 수익은 15만원에서 4배가 늘어난 60만원이 되었을 겁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12월 3주차 한국투자증권 공모주 청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느끼셨을 텐데요. 지노맨 컴퍼니는 청약 한도가 컸지만 프리시전바이오, 석경AT는 온라인 등급 한도가 매우 작았습니다. 특히 석경AT의 경우에 경쟁률이 1750대 1이었는데요. 저는 3000주 청약해서 당연히 2주 받을 줄 알았는데 1주를 받게 됐고, 제 영상에 댓글을 다신 많은 분들은 2주를 받으셨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5,4,6입을 해서 잔여 주식을 배정하지만 주식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누구에게는 1주, 또 누구에게는 2주를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모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청약 우대 자격을 획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건 청약 자격을 상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내가 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면 우대 자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증권사의 청약 우대 자격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1월에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증권사가 공모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청약 자격을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그리고 주관사를 먼저 살펴보면 12월 17일 기준으로 공모주 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월 12일 미래에셋대우에서 캐시슬라이드 모바일에 광고를 하는 MBT 청약을 진행하고, 15일에서 18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미래대우 대신증권이, 화장품 소재를 만드는 선진뷰티사이언스를 신항 삼성증권이, 마스크 필터를 만드는 시엔투스 성진을 미래에셋대우가, 그리고 1월 19일부터는 한투 KB신영에서 모비릭스는 캐주얼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핀테크 업체 핑거를 대신증권이,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을 만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삼성증권 KB증권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 회사 와이더플래닛을 한국투자증권이 공모하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눈에 띄는 게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의 한도와 최고 우대 한도가 매우 크게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신한증권은 모든 등급이 똑같이 청약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을 증권사별 주간 횟수와 단독 주간 그리고 고객 등급 산정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경우에 내년 1월에 주간을 가장 많이 하는 건 미래에셋대우지만, 연어주 구독자라면 미래에셋대우는 온라인으로 청약만 하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등급을 상향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으로 주간을 많이 하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주식 약정으로만도 고객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대신 삼성 KB도 한투와 같이 주간 횟수가 2개씩이지만 대신 삼성은 고객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산 기준만 존재하고 KB증권 역시 주식 약정 금액을 통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 기준이 아니라 약정이 중요한 이유는
자산은 3개월 평장 기준 1억 원인 경우가 많은데 돈이 정말 많지 않는 한 이걸 갑자기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약하면 내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을 살펴봤을 때 자산이 아니라 주식 약정 조건으로 고객 등급을 상향시킬 수 있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두 곳이었습니다. 그럼 한투, KB, 공모주 청약 자격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투자증권 청약 우대 자격 조건을 보면 일반은 직전 3개월 평잔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약정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고, 우대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약정 금액이 직전 3개월 1억 원이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직전 3개월의 평잔 약정이라는 겁니다. 1월에 청약 자격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12월에 약정 금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KB증권 청약 자격 우대를 살펴보면 일반 고객 청약 한도의 2배수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은 평잔 1억 원 이상 혹은 전월 주식 약정 3천만 원 이상인데, 전월 약정의 반영일은 매월 3영업일입니다. 즉 2021년 1월은 3영업일제가 1월 6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 6일 이전에 약정을 3천만 원 이상 한다면 우대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 약정을 통해 우대 자격을 만들 때 제가 ETF 매매를 통해서 약정을 채우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약정이라 함은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코덱스 200 ETF를 1,500만원어치 매수하고 바로 다시 1,500만원어치 팔았다면 나의 12월 약정 금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이 아니라 ETF를 통해서 약정을 채우자고 할까요? 이유는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주식은 매도를 하게 되면 0.25%의 매도세를 내야 하는데 ETF는 주식과 달리 매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 매수한 가격에 매도만 할 수 있다면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만 아주 조금 내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증권사 수수료는 얼마나 들고 유관기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는 증권사별 기존 비대면 고객 수수료 그리고 수수료를 할인받았을 때 3천만원을 약정했을 때 증권사에 얼마만큼의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나가는지를 정리해둔 표입니다. 먼저 표의 윗부분을 보시면 8개 증권사에 기존 비대면 고객 수수료가 적혀 있는데요. 삼성 대신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가 0.014% 정도의 수준을 보여서 3천만원을 약정했을 경우에 약 4천원의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반면 삼성증권 엠팝과 대신증권의 경우에는 수수료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혹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인데요. 보통 0.0036396% 혹은 0.0040305%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유관기관 수수료 역시 3천만원을 약정하게 되면 대략 1,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갑니다. 제가 오른쪽 링크에 걸어둔 국내 증권사 수수료 비교 끝판왕편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비대면 고객일 경우에 수수료를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는 많게는 평생, 적게는 1년에서 3년 동안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수수료 비교 끝판왕편은 7월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이벤트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제가 네이버에서 간단히 조사해봤을 때는 여전히 많은 증권사가 비대면 최초 신규 계좌의 경우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계좌를 만들어서 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증권사 수수료는 하나도 내지 않게 되고 유관기관 수수료만 동일하게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뉴스는 올해 9월에 나온 연말까지 유관기관 수수료를 다 면제해준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3천만원을 매매할 때 유관기관 수수료는 연말까지는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비대면 신규 계좌 고객의 경우에는 3천만원 약정할 때 내는 수수료가 아예 빵원이고, 만일 증권사 계좌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평생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대면 계좌의 고객이라면 3천만원 약정 시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중요한데
한투의 경우에는 3천만원 약정할 때 4,200원, KB증권의 경우 3천만원 약정할 때 HTS를 통해서 주문하면 3,300원, MTS를 통해 주문하면 34,000원을 내야 되니 KB증권의 경우 MTS가 아니라 HTS를 이용해서 매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약해보면 청약자격 상향을 위해서 3천만원 약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4,200원이 소요되는데 공모주 청약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내가 공모받는 수량이 2배가 되니까 공모주 수익도 2배가 됩니다. 따라서 4,500원만 내면 공모주 2배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3천만원만 약정을 할까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대 조건을 보면 100% 한도는 3천만원이지만 200% 한도를 맞추려면 2.3개월 주식 약정을 1억원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TF를 이용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약정 금액 1억원을 맞추면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요?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기준으로 수수료가 14,000원이 듭니다. 비용은 14,000원이 드는데 온라인 등급에 비해서 공모받는 수량은 4배가 늘어나니 공모주 수익을 극대화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이 약정 기준을 채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복잡해서 ETF 매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실전편으로 ETF 매매하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ETF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200으로 매매를 하는 걸 추천드렸었는데요. 현재가 창에서 069500을 치시거나 코덱스 200이라고 치시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검색이 됩니다. 공모주 투자로 공모주를 지금까지 매도해오신 분들이라면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의 개념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오늘 기준으로 캡처를 해보았을 때는 매수 호가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37,200원이었고 매도 호가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 37,205원이었습니다. ETF 역시 주식처럼 초단위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화면에서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바로 주식 약정을 채우고 싶다면 매도 호가인 37,205원에 주식을 사서 매수 호가인 37,200원에 팔아버리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호가의 차이로 5원의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1,500만원어치를 사려고 한다면 약 400주를 샀다 팔아야 되는데 37,205원에 사서 37,200원에 다시 판다면 400주를 5원만큼 2,000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ETF를 매매하는데 운이 좋게 코스피가 오르는 날 샀다면 37,200원에 샀지만 바로 10초 만에 호가가 올라서 37,210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엔 반대로 10원에 400주만큼을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ETF를 매매하는 건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약정을 채우기 위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 야너주가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ETF 역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매수호가, 매도호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매수한 가격에 매도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되는 건 ETF를 이용해서 차익을 벌고자 함이 아니라 약정 금액을 채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매도해서 그러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마 마음 급하신 분들은 당장 내일 12월 18일에 ETF를 매매하려고 하실 텐데요. 굳이 내일 금요일날 주식 매도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도 대금 결제일은 T+2일인데 금요일날 내일 매도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건너뛰고 화요일날 매도 금액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CMA에 두었다면 받을 주말간의 이자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은 CMA에 두셨다가 돌아오는 월요일날 매수 매도를 진행해도 이틀 뒤인 수요일날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매매하시기보다는 월요일 혹은 화요일, 즉 주말 전에 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주식 약정을 일으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석경 AT를 끝으로 12월은 공모주 청약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서 이틀 동안 자금이 묶이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약정을 이용해서 고객 등급 상향을 하기에 절호의 타이밍인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공투 기본편 두 번째 영상으로 청약 자격 우대를 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내년 1월에 어떤 증권사의 우대 자격을 받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따져보고 수수료, 비용까지 철저히 계산해본 영상이었으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